안녕하세요. 노후 걱정 없이 살아갑시다. 노후 준비, 아직도 남의 말만 믿고 계신가요? 평생 모은 돈, 한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모두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믿었던 전문가의 조언, 안정적이라던 투자처, 결국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남 얘기 같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소중한 자산은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런 위험조차 눈치채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남들처럼 살면 결국 남들처럼 고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단 2가지 원칙만 제대로 알고 실천하신다면 당신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택은 지금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인생을 바꿀 결정적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손실이 발생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이 단순한 진실을 모르고 주변에 이른바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결국 자산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2가지만 기억하시면 넉넉하고 걱정 없는 노후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의 본질적인 해결책만 간단하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한재벌입니다. 노후 자금으로 1억 원이라는 금액이 적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그리 큰 돈이 아닙니다. 은행에 넣어두고 매달 200만 원씩 인출한다면 고작 4년 만에 바닥나고 맙니다. 기대 수명이 길어진 요즘 나머지 수십 년을 어떻게 버틸지 막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노후에 1억 원이라는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보면 보험사의 즉시연금, 상품에 가입해 연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수령하는 방법이 있고 지방의 저렴한 부동산을 구입해 월세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안입니다. 월세로는 대략 3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 선에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은행 예금으로 이자를 받는 방법도 있지만 현재의 금리로는 생활비로 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우량주에 투자해 배당금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 손실 위험이 뒤따르니 마음 편히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결국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노후 자산관리법은 이 정도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자산을 연금처럼 꾸준히 현금화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험은 낮추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 있습니다. 바로 2가지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 2가지를 설명하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 한 곳에 자금을 몰아넣는 몰빵 투자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산을 여러 곳에 분산하는 것입니다. 이를 분산 투자라고 하죠. 누구나 들어봤지만 막상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음에 드는 투자처가 있으면 욕심이 생기고 전 재산을 한 번에 넣고 싶은 충동이 드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노후 자산을 지키는 데 있어 분산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입니다.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남의 말도 무턱대고 믿지 말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자산을 적절하게 나누어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보험사나 증권사 직원들은 본질적으로 상품을 팔아서 수당을 받는 구조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갖추고 있지만 결국 그들의 역할은
상품 판매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이들의 조언은 참고 정도로만 받아들이고 무엇보다 스스로 공부하고 투자 실력을 키워야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권해드리는 두 가지 투자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채권 투자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채권은 채권형 펀드가 아닌 실제 회사채를 직접 구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정말 괜찮은 투자처입니다. 연 5%의 수익률은 크게 무리 없이 달성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대한항공이라는 회사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혹시 망할 것 같은 기업인가요? 아시아나항공이 어려움을 겪었으니 대한항공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탄탄해 보이는 대한항공의 신용등급은 BBB 플러스 등급으로 투자와 투기의 경계선상에 있는 등급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현대캐피탈은 어떨까요? 현대카드와 함께 A 등급인 회사입니다. 이런 기업들의 채권을 우리가 구매할 수 있고 그로부터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면 겨우 연 1% 정도를 받지만 같은 은행의 채권을 사면 연 5%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채권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주식 투자보다 훨씬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는 회사의 이익을 분석해야 하고 각종 재무제표도 봐야 하고 시장 동향도 파악해야 하죠. 참 복잡합니다. 그러나 채권은 말 그대로 그 회사가 망할지 안 망할지만 판단하면 됩니다. 회사가 살아있는 한 약속된 이자를 지급하니까요. 회사가 망하지만 않으면 되는 단순한 게임인 거죠. 물론 채권 투자가 아주 쉽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역시 충분한 공부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주식 투자에 비하면 훨씬 접근하기 쉽고 안전한 투자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채권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최근에 출간된 채권 투자 처음 공부라는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다른 책들로 공부했지만 이 책은 정말 쉽게 설명되어 있어서 초보자분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투자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달러 투자입니다. 달러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미국 달러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달러를 사고 팔면서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때 달러를 사기도 하고 돌아와서 팔기도 하죠. 살 때 가격과 팔 때 가격이 다른데 이를 전문용어로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이 가격 차이 때문에 환전 과정에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이득을 보기도 하는 것이죠. 스프레드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만 이러한 원리를 활용한 투자 방법이 바로 달러 투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투자 방법 중에서 가장 리스크가 적은 방법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투자법은 말 그대로 돈으로 돈을 사고 파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떤 상품이나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돈 자체를 보유하는 형태가 됩니다. 내가 달러를 사면 달러를 갖고 있는 것이고 달러를 팔면 원화를 갖고 있는 것이니까요. 결국은 계속해서 돈을 갖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법인 겁니다. 1달러는 그냥 1달러입니다. 제가 1달러를 1,300원에 사서 1,400원에 팔면 100원의 이익이고 1,400원에 사서 1,200원에 팔면 200원의 손해겠죠. 그런데 만약 1,200원에 굳이 팔지 않고 해외 직구로 물건을 구매하거나 해외여행 갈 때 사용한다면 전혀 손해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1달러는 여전히 1달러의 가치를 지니니까요.
이렇게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달러 투자의 장점입니다. 이런 투자가 가능한 이유는 결국 화폐 자체를 서로 교환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움직이는 환율의 변동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주식이나 채권처럼 몇 %씩 급격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드물죠. 그래서 하루에 0.1%의 수익을 목표로 하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 달에 10일 정도만 이런 수익을 낸다고 해도 월 1%, 연 12%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투자법을 알게 된 이후로 계속해서 소액으로 투자를 해오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재미있고 수익도 꾸준히 나오는 편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환전 수수료 때문에 걱정하실 텐데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환전 수수료, 우대율을 90%, 95%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달러 투자로 가장 유명한 전문가는 박성현이라는 분입니다. 저도 이분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클래스 101에 올라와 있는 유료 강의도 모두 수강했으며, 극강도 직접 찾아가서 들었습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책으로는 나는 주식 대신 달러를 산다라는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분산 투자, 채권 투자, 달러 투자 이 세 가지만 잘 알고 실천한다면 노후 자산 관리는 완벽해집니다. 다른 투자 상품들을 찾아다닐 이유가 없어요. 노후에 어느 정도 목돈을 갖고 있다면 정말 수많은 유혹에 시달리게 됩니다. 사업도 해보고 싶고 주변에서 비트코인으로 대박 났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아는 지인이 어떤 투자로 엄청난 수익을 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정보는 넘쳐나고 유혹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런 유혹들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충분히 공부하고 내공을 쌓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자산은 내가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지식과 경험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변에서 어떤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채권 투자와 달러 투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채권 투자부터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채권은 기본적으로 기업이나 정부가 돈을 빌리면서 발행하는 증서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10억 원을 3년 동안 연 5%의 이자로 빌리고 싶다고 해봅시다. 이때 채권을 발행하게 되는데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 채권을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1,000만 원어치의 채권을 산다면 3년 동안 매년 50만 원씩 이자를 받고 3년 후에는 원금 1,000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구조죠. 그런데 채권의 장점은 만기가 되기 전에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채권 시장에서 팔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그때의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유동성이 보장된다는 것은 큰 장점이죠. 채권의 또 다른 장점은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파산하지 않는 한 약속된 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발행 기업의 신용등급입니다.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안전하지만 수익률은 조금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위험하지만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AAA부터 D까지 등급이 나뉘는데 BBB 이상이면 투자 적격 등급으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한항공은 BBB 플러스 등급으로 투자 적격 등급의 하한선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적 항공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파산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죠. 이처럼 신용등급뿐만 아니라 기업의 특성이나
산업환경정부와의 관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채권의 만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지만 그만큼 미래의 불확실성도 커집니다. 노후 자금 관리 측면에서는 3년에서 5년 정도의 중기 채권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장기적인 채권은 중간에 현금이 필요할 경우 손해를 볼 수 있고 너무 단기적인 채권은 수익률이 낮을 수 있으니까요. 채권 투자를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증권 계좌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증권사 앱을 통해 손쉽게 채권을 살 수 있습니다. 국고채나 지방채, 은행채와 같은 안전한 채권부터 시작해서 점차 회사채로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높은 수익률을 쫓아 투기 등급 채권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채권 투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개념이 바로 금리와 채권 가격의 반비례 관계입니다. 시중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은 올라갑니다. 따라서 금리 상승기에는 채권 투자에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기까지 보유할 계획이라면 중간에 가격 변동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만기에는 원금을 모두 돌려받기 때문이죠. 이런 원리들을 이해하고 나면 채권 투자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채권 투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달러 투자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달러 투자의 핵심은 환율의 등락을 이용해 수익을 내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달러를 보유한 사람은 이익을 보고 환율이 내리면 손해를 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환율 변동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정말 다양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 경제 성장률 차이, 국제 정세 투자 심리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죠. 하지만 너무 거시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하면 실제 투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실용적인 접근법을 추천드립니다. 바로 차트 분석입니다. 원달러 환율 차트를 꾸준히 관찰하다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구간에서 지지선과 저항선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기술적 분석을 활용하면 단기적인 환율 등락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100% 맞출 수는 없지만 확률적으로 유리한 지점에서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주식처럼 갑자기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달러 투자를 시작하려면 외화 계좌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거의 모든 은행에서 외화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쉽게 환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환전 수수료입니다. 일반적인 환전 수수료는 꽤 높은 편이라 자주 사고 팔기에는 부담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대 혜택을 받으면 수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화, 우대 통장을 만들거나 인터넷 환전을 이용하면 90% 이상의 우대율을 적용받을 수 있죠. 또한 환전 금액이 클수록 유리한 환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달러 투자에서 또 하나 알아두면 좋은 점은 달러의 현찰과 전신환의 차이입니다. 현찰 달러는 말 그대로 지폐를 의미하고 전신환은 계좌에 있는 달러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현찰 환율이 전신환 환율보다 조금 더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투자 목적이라면 대부분 전신환으로 거래하게 될 텐데요.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알아두면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달러 투자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인플레이션 해지입니다. 인플레이션이란 물가가 상승하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는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고 달러와 같은 기축 통화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의 일부를 달러로 보유하는 것은 인플레이션 위험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후 자금 관리 측면에서는 이런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죠. 또한 달러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매우 높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지 현금화하기 쉽다는 뜻이죠. 이처럼 달러 투자는 단순히 환차익을 노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산 보호와 분산 투자 측면에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채권 투자와 달러 투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이제 노후 자산 관리에 있어 이 두 가지 투자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강조했듯이 분산 투자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노후 자금을 어떻게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기서 하나의 원칙을 말씀드리자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안전한 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젊었을 때는 위험을 감수하고 높은 수익을 추구해도 되지만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원금 보존에 초점을 맞춰야 하니까요. 예를 들어 1억 원의 노후 자금이 있다면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치의 생활비는 보통 예금이나 적금과 같은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형태로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한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를 달러로 보유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원화 가치 하락에 대비한 일종의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남은 금액 중 절반 정도는 안전한 등급의 채권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조금 더 높은 수익을 노릴 수 있는 BBB 등급의 회사채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1억 원 전체를 통해 평균 3%에서 5%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연 3%에서 5%의 수익률이면 1억 원으로 연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월로 환산하면 2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가 되는 셈이죠. 물론 이것만으로는 생활비 전체를 충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다른 노후 준비와 함께 고려한다면 충분히 든든한 노후 자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원금을 크게 손해볼 위험이 적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손실이 발생하는 순간 노후 자산 관리는 실패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이 수익률이 더 높은 투자처는 왜 언급하지 않느냐고요. 물론 이런 자산들을 통해 더 높은 수익을 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 자금은 그 성격이 특별합니다. 다시 벌기 어렵고 잃어버리면 회복하기 힘든 돈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최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식이나 부동산은 수익성이 높은 만큼 위험도 크기 때문에 노후 자금 전체를 이런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체 자산의 일부를 좀 더 공격적인 투자에 배분하는 것은 개인의 판단에 따라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노후 자금의 10%에서 20% 정도는 우량 주식이나 미츠와 같은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에 분산 투자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철저한 분산 투자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한 종목에 몰빵하거나
한 지역의 부동산에만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점은 노후 자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률 그 자체가 아니라 자산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입니다. 높은 수익률을 쫓다가 원금을 크게 손실하면 그 충격은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채권 투자와 달러 투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면서도 적정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투자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정답은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과 성향에 따라 맞춤형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후 자산 관리를 위한 그 가지 핵심 투자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투자를 실제로 시작하려면 몇 가지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선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보유한 자산은 얼마인지, 부채는 얼마인지, 월 소득과 지출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꼼꼼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기초 작업이 끝나면 자신에게 맞는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련 지식을 쌓는 것입니다. 앞서 추천해 드린 책들을 읽어보거나 인터넷 강의를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조언은 참고만 하되 최종 결정은 스스로 내릴 수 있는 지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소액으로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큰 돈을 투자하면 심리적 부담이 커서 냉정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액으로 시작해서 투자 방법에 익숙해진 후 점차 금액을 늘려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 투자의 경우 100만 원 단위로도 시작할 수 있고 달러 투자도 몇백 달러부터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정기적으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필요시 조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시장 상황이나 개인 상황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주기적인 점검과 조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너무 자주 바꾸는 것은 오히려 불안정할 수 있으니 분기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투자 결정을 피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급락할 때 패닉 상태에서 자산을 팔아버리거나 반대로 시장이 과열됐을 때 흥분해서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미리 세워둔 계획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노후 자산 관리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채권 투자와 달러 투자 외에 또 고려해 볼 만한 대안은 없을까요? 사실 노후 자산 관리 방법은 다양합니다. 개인의 상황과 성향에 따라 적합한 방법이 다를 수 있고 시장 환경에 따라서도 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과 달러 외에도 연금보험이나 예적금,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수단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투자들도 항상 분산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한 곳에 모든 돈을 쏟아붓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법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그리고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한 번에 총자산의 몇 퍼센트 이상은 투자하지 않는다거나 손실이 얼마 이상 발생하면 손절한다는 등의 원칙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죠. 이런 원칙들이 감정적인 판단을 막아주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노후 자산 관리는 단순히 돈을 불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점입니다. 평생 일하며 모은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은퇴 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거리 달리기처럼 빠른 속도를 내는 것보다 꾸준히 완주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특히 노후 자산은 두 번 다시 모으기 어렵기 때문에 보존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여전히 불안하실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런 방법들이 나에게도 통할까? 정말 안전한 투자일까?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해서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체험해 보면서 자신만의 노하우를 만들어가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하나의 가이드라인일 뿐 절대적인 정답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공부하고 경험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후 자산 관리에 대한 실용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노후 자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권 투자와 달러 투자는 안정성과 수익성의 균형이 잘 잡힌 투자 방법으로 노후 자금 관리에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공부하고 경험을 쌓아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실용적이고 유익한 재테크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될 때마다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안전하게 보존되고 풍요로운 노후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